자, 3장 일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의미, 일의 개념, 일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을 생산하거나 성취하기 위한 노력, 노고, 노동, 수고 등이 그 핵심적 의미입니다. 자, 일과 고통. 일하면 고통이잖아요. 근데 옛날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때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일은 신의 저주로 인해 주어진 형벌이라고 받아들였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 그랬기 때문에 너는, 여자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줄 것이고 남자는 그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고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일이 고통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일은 고통이다. 일의 개념이, 일의 의미가 이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옛날 고전에 그랬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일하는가? 왜 일하는가? 생계유지가 목적이지만 내면을 키우고 자신의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돈을 많이 물려주셔가지고 내가 일이 없이 그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결코 훌륭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을까요? 그 훌륭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놀고 먹고 한다면 그날이 그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을 갖는다는 거는 내 보람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의 일의 의미, 일은 신의 저주에 비롯된 것이다. 육체 노동에 대한 편견, 옛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수공업과 장인, 이런 노동자들은 그들의 공동체의 어떤 하인들이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민, 즉 시민 계급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 노동에 대한 어떤 편견들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육체 노동은 좀 편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의 일의 의미.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라고 말하면은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 그 시기를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떤 100년, 이 정도를, 지금으로부터 2000년을 말하잖아요.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의 일의 의미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제 고대하고는 또 다른 의미잖아요. 그럼 중세시대는 어떤 거냐? 중세시대에는 그 그리스도교인들의 일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거의 그리스도교인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로마도 국교를 인정을 했고 전부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을 중심으로 수공업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어떤 그 모토는 뭐냐? 평화와 기도하고 일하라. 이런 모토 아래에서 수도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수도원 사람들 어때요?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공부를 하니까. 근데 그 시대는 문맹자가 90%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세 그리스도교인들의 일의 의미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수공업이 성행했고, 르네상스 시대의 일의 의미는 신의 간섭을 떠나, 중세시대에는 신이 압박한 시대잖아요. 신이 인간을 지배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중세시대를 약 1000년의 시대를 암흑기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부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의 간섭을 떠나 스스로 자연의 형태를 바꾸는 창조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부터 일이라는 의미는 조금 더 창조가 들어가는 의미가 됩니다. 신의 간섭을 떠나서 어떻게 창조자의 역할을 한다. 종교개혁의 일의 의미는 종교개혁은 15세기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종교개혁의 일의 의미는 일은 고통이 아니라 행복한 삶의 조건이고 신이 부여한 진정한 소명을 발견한다. 그래서 이제 일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장인 정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 정신의 의미와 역사. 장인이란 일정한 직업에 전념하거나 한 가지 기술을 전공하여 그 일에 정통한 사람을 말한다. 장인의 암묵적 지식,
이 암묵적 지식, 그러니까 말로 표현되지 않고 체계화되지 않는 어떤 그 암묵적 지식을 누군가에게 전수를 해야 되는데, 내 노하우를 말로 표현도 안 되고, 내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돼. 근데 그것들을 어때요? 계속 전수를 해야 되는데, 전수자가 없어진다. 대가 끊어진다. 그러면은 그 지식은 사장되고 만다는 겁니다. 장인제도. 장인제도는 나라마다 장인제도가 참 잘 돼 있어요. 독일도 잘 돼 있고, 일본도 잘 돼 있어요. 일본이란 나라도 어때요? 장인 정신을 굉장히 크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토기를 만드는 사람을 그렇게 천하게 봤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장인 정신이 조금 제도화되고 좀 높이 평가해줬기 때문에 그 좋은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과 여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여가의 관계에는 교양은 일하는 방법이 아닌 여가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한 다음에 내가 여가를 즐기는데 그냥 누워서 TV 보는 게 아니고, 여가라는 것은 교양을 쌓는 일을 결국을 하는 것이 여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가의 의미. 여가의 의미는 억압으로부터 탈피를 의미하지만 결국은 오늘날의 교양 교육이 여가였다라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4장 현대사회의 직업윤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깊이 있게 설명하겠지만 OT라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는 의미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현대사에 대한 이해, 현대 시대적 기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라는 말은 어떻게 비롯되었는가? 자, 모던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어머, 그 카페 갔더니 굉장히 모던하더라. 이런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모던이란 말은 현대적이다. 좀 현대적인 감각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로 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 모던이라는 단어가 탄생할 때는 그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깊이 있게 한번 보면은 르네상스와 근세 초의 사람들이 종교시대 때의 사람들과 자신들이 사는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새로운 시대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암흑시대라고 했잖아요. 신이 지배하는 시대였다고 했잖아요. 나 그런 시대하고 좀 달라. 이런 시대는 종교시대 때하고 달라. 근세 초기는 어때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부활하는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는 시기잖아요. 나 그런 사람들이야 하고 모던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현대의 미래 전망, 미래는 불투명하다. 어떻게 전개되어야 될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이 코로나19가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팬데믹 시대가 되어버릴 줄은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백신을 이렇게 빨리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을 거라고는 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또 삼성 이런 현대 기업에서 날아다니는 1인용, 그러니까 비행기라고 해야 되나, 자동차, 날아다니는 1인용 자동차가 지금 연구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멀지 않아. 우리는 곧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1인용 비행기.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우리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늘상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미래를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의 부정적 성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이 굉장히 발달되고 또 자본주의가 이렇게 크게 융성하다 보니까 또한 어떤 단점들이 생기게 되더라. 그게 뭐냐? 기계론적 세계관이다. 자본주의 등장으로 모든 것을 돈의 크기로 생각을 해버린다. 심지어는 결혼도 돈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사랑으로 엮여져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조건과 조건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기계론적 세계관이 너무나 많이 크게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도구의 이성적 행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상현실로 존재하지 않은 것을 만들어 놓은 인공물. 예를 들어서 가장 예를 들기 쉬운 것이 미키마우스예요. 지금 어린아이들은 미키마우스는 알아도 생지는 몰라요. 실제 생지가 주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 만화를 많이 보잖아요. 특히 일본 만화 많이 보잖아요. 근데 가상현실하고 만화 어떤 세계하고 지금 현실 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의 부정적 어떤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문제가 되겠지요. 현대사회의 직업윤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윤리의 정의를 한번 보면 직업윤리란 직업 선택의 기준뿐만 아니라 직장인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가치 규범을 말한다. 직업윤리의 기본 원리, 권리와 의무, 권리 중 생명권 정도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좀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학교는 어때요? 대학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돈을 주고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 중에 의무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주고 다니기 때문에 내가 이 수업을 듣지 않아도 누군가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책임은 따르죠. 왜냐하면 성적이 안 나가니까. 그래서 의무가 별로 많지 않아. 내가 돈을 주고 다니는 것은. 그런데 내가 직업이라고 돈을 받는 곳은 어때요? 의무가 굉장히 많이 따르죠. 반드시 네가 돈 받은 만큼은 해야 돼. 이런 의무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의 직업윤리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직의식과 직분의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업에 대한 어떤 강한 신념,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 하늘이 준 천직이라고 생각하면 이 직업이 재밌잖아요. 저는 이 나이에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고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천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어떤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어떤 가족의 건강을 떠난 내 개인적인 어떤 소원이 있다면 충분히 좋은 선생님, 그러니까 굿 이너프 티처가 되는 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저한테 수업이 끝나면 전화가 아주 많이 와요. 상담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주고받습니다. 저 그거 굉장히 귀찮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꺼이 나도 대학생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상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천직의식으로 가지면 된다. 돈을 받는 곳은 근면성과 성실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상이란 말은 유가적 가치를 중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더라도 그 공자가 말씀하는 어떤 그런 유가의 가치를 알고 장사를 하자. 앞으로는 그런 의미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엔지니어의 윤리는 다음 장에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